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강원도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마련한 강원도지사 후보자 마지막 방송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문순 후보와 자유한국당 정창수 후보는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두 후보는 지금까지 제기된 춘천 레고랜드 지연과 완공 대책을 비롯해 새롭게 떠오른 강원FC 사찰 문제와 지방소멸 해결책, 그리고 대북 화해 시대 지역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차별화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상호 토론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 관광 활성화 대책을 비롯해 상대 후보의 주요 공약에 대한 재원 마련과 실효성 등 검증과 재반박을 하며 한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사전투표가 오늘 6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어제 도내 곳곳에서는 마지막 선거 법정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역별 후보자 방송 토론회를 집중 보도하겠는데요. 먼저 속초시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저마다 속초시정을 책임질 적임자임을 주장했습니다. 황병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아파트 단지와 대형 관광 숙박시설에 잇따른 건설을 바라보는 후보들의 입장은 차이점을 보였습니다. 왜 나무가 있는 이 자연 녹지 지역을 그 공동주택으로 개발해야 되냐는 것이죠. 현재 주차난, 교통난, 오폐수 처리 냄새 이런 것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속초에 제2의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투자가 되다 보니까 성장통을 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집된 의견을 존중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시민이 원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개발이라면 개발도 필요한 선택적 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대방의 공약과 정치 행태에 대해서는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입당 원서 받은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녹취록이 지금 있는데 녹취록을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물 문제 해결이 최적의 방안이라고 하던 해수 담수화 사업은 어찌 된 것이고 가마솥 식수 전용댐 건설은 또 어찌 된 겁니까? 지금 주택수요는 실질적으로 없어요. 개발업자가 있을 뿐이지 지금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어요. 토론에 참여치 못한 조영도 후보는 연설을 통해 물난리 난개발에 책임 있는 공직자 출신 후보들을 비판하는 한편 서로권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다음은 철원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토론회에서 구인호, 이현종, 김동일 세 후보는 상대 후보의 약점을 파고들며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인 선거 법정 토론회에서 새 후보들은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구인호 후보에게는 당적 변경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구인호와 통하면 이명박과 통합이라고 했고요. 또 이번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은 걸로 해서 철원 군수에 출마하였는데 최선을 다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정치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면 저는 어떤 일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현종 후보에게는 대형 축사가 잇따라 들어서며 발생한 악취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아까 그 걱정 없는 철원군을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가장 큰 문제인 이 숨쉬는 것부터 걱정거리인 철원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허가 절차를 좀 강화해서 읍면장이나 실과적인 처리하는 것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지 초소도 강화해서 더 이상 냄새를 풍기지 못하도록 하고요. 무소속 김동일 후보에게는 당연히 철원으로 와야 할 예산을 마치 도의원 활동의 결과로 부풀린 것 아니냐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님이 선거 공보물에는 후보님이 직접 예산을 받아온 것처럼 크게 표시해 놓고 밑부분은 작게 보이지 않게 작은 글씨로 중앙정부 강원도 철원 교육청과 함께 했다고 했어요. 사실적으로 저희가 그 집행부하고 논의를 통해서 함께 고민을 하면 예산을 가져올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치중을 해서 각 학교별로 사실은 이제 수십억 단위씩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새 후보는 농업 위주 경제에서 탈피해 관광과
남북 화해 시대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비슷한 의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랜 민원이 되고 있는 포사격장 폐쇄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이 달랐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이어서 평창입니다. 여야 맞대결로 펼쳐지고 있는 평창 군수 선거 후보자들은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 여부를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한한기 후보는 남북권의 열악한 교통망 개선을, 자유한국당 심재국 후보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상대 공약에 대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레슬링 전지 훈련장을 만드시겠다 그랬는데 현재 이 레슬링 협회에는 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레슬링 전지 훈련장을 어떤 재원으로 짓겠다는 이 평화 특례시는 현행법으로 안 됩니다. 최문순 지사 아니라 대통령이 오셔도 이거는 법적으로 지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한한기 후보는 상대 후보의 그동안의 발언에 대해 진위 여부를 따져 물었고 마치 저의 승진을 자신이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한 거냐, 토론회에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말을. 심재국 후보는 상대 후보의 공약이 지나치게 한쪽에 편중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남북 농업 산림 교류 협력 사업 그리고 강원도 남북 교육 전부 다 북한 쪽하고만. 인구 유출 방지 방안에 대해서 한한기 후보는 육아와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대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 심재국 후보는 공익형, 시장형 일자리를 늘려나가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KTX역을 이용한 지역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관광지와의 연계성 강화, 서울대 농생대 활용 등 대동소이한 공약을 보였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인의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난 평창군수 선거. 두 후보자들은 마지막까지 팽팽한 설전을 이어가며 방송 토론회를 마감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성군수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후보자들은 지역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고 상대 후보의 허점을 지적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고속도로 고성 연장에 대해 새 후보는 다른 대책과 계획을 내놨습니다. 저는 고성고속도로 시대를 열겠습니다. 기존의 도로를 준고속도로 수준으로 잘 활용하면 어렵지 않으며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남북교류와 화해 분위기에 맞춰 그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게 된다면 조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후보로서 구주가 된다라고 하면은 정부와 얼마든지 협의를 해서 예타를 통과시키는 경협사업에 반영을 시키고 또 이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물어보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세우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병사들이 지금 현재 우리 지역 주민으로 끌어들이면 한 10,000명 이상, 12,000명까지 우리 주민 등록 이전이 되고 우리 주민화 가능합니다. 생태평화공원을 비롯해서 숙박 및 컨벤션 시설을 유치해 민통선 지역을 통일 관광형 특구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성군 차원에서도 고성군 산림조합을 통해서도 그 양묘장을 좀 더 확충을 하고 우리가 더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측면이 좀 있고요. 고성군 인구 유입에 필요한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조성 등의 대책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도로망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두 번째, 저는 50개 벤처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재생병원과 요양병원을 개원하면 대도시 실버세대 등 6,000명 이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고성재생병원과 연계를 한 시니어타운과 또 라이프시티도 조성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별로 돌아가며 진행한 주도권 토론에서는 상대 후보 공약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거나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설전을 벌였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해 내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사전투표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때 강원도의 사전투표율은 25.35%였으며 18개 시군 가운데서는 화천군이 31.30%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안부와 강원도가 합동으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합니다. 주요 감찰 대상은 금품수수와 부정청탁, 무단 이석과 근무 중 음주 행위 등입니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선거운동에 직접 관여하거나 SNS 등을 이용한 음성적 지지나 비방 행위를 하거나 선거 기간을 핑계로 대민행정 무사 안일 행위나 소극 행정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원주에서 야생 진드기에 물린 70대 환자가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요즘 같은 초여름은 물론 11월까지도 진드기의 활동이 왕성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에 사는 79살 이모 씨는 지난달 30일 구토와 발열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일주일가량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지난 5일 숨졌습니다. 검사 결과 중증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도내에서 발생한 2명의 확진자 가운데 첫 사망자입니다. 이 씨는 평소 반려견과 함께 집 주변 야산을 자주 올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FTS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참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이 병은 현재까지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긴팔이나 긴 바지, 모자, 목수건, 장갑 등을 착용하셔가지고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시는 게 가장 좋고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하시면은 진드기에 물린다고 다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면역력이 약하고 지병이 있는 고령층이 특히 취약합니다. 강원도에서도 매년 환자가 늘고 있는 추세로 지난해 도내에서는 39명의 SFTS 확진자가 발생해 5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강원도 내 물놀이 지역 420곳에 대해 안전관리 점검이 실시됩니다. 강원도는 이달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을 여름철 물놀이 안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물놀이 위험지구 64곳을 포함한 420곳의 물놀이 지역에서 안전관리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구명환과 구명줄 등 안전시설 설치 여부와 위험 알림 표지판 설치 여부, 그리고 안전관리 요원 배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오전에 가끔 구름 많은 뒤 대체로 맑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24도에서 26도, 영서 지역은 28도에서 30도, 강원 산지는 24도에서 27도로 어제보다는 조금 낮겠습니다. 한편 강원 내륙 지역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강원도 내 의료 취약지 개선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계획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2,5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역 간 의료 인프라 균형 증진과 필수 분야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취약계층 의료 안전망 강화, 그리고 5개 의료원의 지역 거점 의료기관 육성 등 4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응급 원격 협진 사업이 확대되고 보건의료 복지 통합 지원을 위해 5개 의료원의 보건의료복지팀이 구성 운영됩니다. 오는 9월 동해시에서 개최되는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박람회 참가 기업을 모집한 결과 당초 목표인 350개보다 많은 437개의 국내 기업이 신청했습니다. 해외 기업은 다음 달까지 200여 개의 기업이 더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국 기업 연합회 등 해외 주요 경제단체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오는 9월 13일부터 나흘 동안 동해시에서 열리는 올해 국제무역투자박람회는 중국과 러시아, 몽골과 일본 등 국내외 기업과 바이어들이 참가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인 천년축제 강릉단오제가 오늘 14일 개막합니다. 강릉단오제는 지나온 천년, 이어갈 천년을 주제로 오늘 14일부터 21일까지 단오제 전수교육관과 남대천 일원에서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는 굿을 비롯해 길놀이와 관노 가면극이 펼쳐집니다. 또 강릉 제1고와 강릉 중앙고의 축구 정기전도 개최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람중학교 운동장과 홍제동 둔치에 주차장을 마련하고 홍제동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천시는 6월 20일부터 처음 시행되는 아동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아동수당은 소득 수준 하위 90% 이하 가구의 만 6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씩 9월부터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추석이 있는 오는 9월, 지급일은 21일입니다. 9월 첫 지급 대상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입니다. 춘천시는 지역 내 대상 아동이 13,0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보호자나 대리인이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하면 됩니다. 원주시는 졸음운전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차로 이탈 경고장치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와 중량 20톤 이상의 화물 특수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며 대당 장착 비용의 80%를 기준으로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운송사업자는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부착하고 제작사 또는 대리점에서 발급한 확인서와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원주시에 제출하면 됩니다. 삼척시 도계와 근덕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물류 비용이 지원됩니다. 삼척시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이달 중에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물류비 지원 신청을 받고 심사를 거쳐 3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